안개가 부산의 언덕을 포근히 감싸하는 이른 아침, 김은지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78세 된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한지로 만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수묵화처럼 흐릿했다. 전통 한옥의 고즈넉함 속에서 은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딸 지우는 부산의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느라 바빴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컸지만 어린 아이들과 긴 근무 시간 사이에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지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될 것 같다. 은지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안개 속에서 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안개 때문에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모습은 분명 큰 개의 실루엣이었다. 그 개는 갈색 털을 가진 커다란 진돗개였다. 마치 호두를 닮은 듯한 눈빛으로 은지 할머니의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은지 할머니는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가는지 할머니는 나무로 만든 대문 앞에 섰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은지 할머니가 부드럽게 손짓하자 개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깃든 것 같다. 범이라고 부를까? 내가 호랑이처럼 당당해 보이는구나. 은지 할머니의 말에 개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렇게 범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날부터 범은 은지 할머니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약초를 돌보았고, 저녁이면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그의 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우는 어머니께 찾아올 때마다 범의 존재를 신기하게 여겼다. 수의사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범의 몸에 있는 흉터들은 오래된 것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흉터들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 범은 마치 은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수호신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범의 존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감탄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토록 큰 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은지 할머니에게 범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존재는 할머니의 하루하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아 주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은지 할머니는 정원에서 특별한 일을 목격했다. 범이 평소와 다르게 정원 한켠을 열심히 파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겼지만 범의 움직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가는지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땅 속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도자기 그릇이었다. 은지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수십 년 전 남편 대현 씨가 호두에 물그릇을 묻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심지어 지우에게도 말한 적 없는 추억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은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범은 그저 깊은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듯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지우는 서둘러 정원으로 달려왔다. 의사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은지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범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은지 할머니는 호두의 물그릇에 얽힌 이야기를 처음으로 딸에게 들려주었다. 대연 씨가 호두와 함께한 마지막 날,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으로 그릇을 묻었던 것이다. 지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범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범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 할머니네 텃밭에서 자라는 물을 도둑고양이로부터 지켜주었다는 이야기, 이장님 손자의 공이 우물에 빠졌을 때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건져주었다는 이야기 등이 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범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다. 특히 최근 마을에 나타난 낯선 남자가 수상쩍었다. 그는 범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개를 찾는다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나타날 때마다 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그가 떠난 후에야 돌아왔다. 은지 할머니의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범과 관련된 일들은 선명하게 기억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했고 때로는 범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밤이면 창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범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우는 퇴근 후면 종종 범의 행적을 살피려 했다. 의사로서의 논리적인 사고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호두의 물그릇을 찾아낸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범은 마치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지우가 따라오려 할 때마다 교묘하게 모습을 감췄다. 은지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범과의 일상이 하나둘 채워져 갔다. 때로는 범이 가져다주는 야생화 한 송이, 때로는 그와 함께 본 노을 풍경이 소소하게 적혔다. 그리고 그 페이지 사이사이에는 자꾸만 옛 추억들이 스며들었다. 호두와 함께했던 시간들, 대연 씨의 따뜻했던 미소가 범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지우는 그날 밤 결심을 했다. 병원 당직을 바꾸고 범을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 그녀는 범이 내일 밤 사라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예상대로 자정이 되자 범은 조용히 일어나 은지 할머니의 집을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범을 따라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범은 마치 이 길을 수천 번이나 걸어본 듯 익숙하게 움직였고 지우는 간신히 그 뒤를 쫓았다. 산길이 깊어질수록 나뭇가지들이 달빛을 가렸고 발밑의 흙은 점점 더 푸근해졌다. 1시간쯤 걸었을까, 범은 갑자기 멈춰 섰다. 지우도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췄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오래된 산장이었다. 낡은 목재로 지어진 그곳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범은 산장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뒤돌아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라오라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산장 문은 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지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대연 씨의 모습도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 옆에는 한 진돗개가 앉아 있었다. 그 개는 범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일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년 전 아버지는 이 산장에서 한 특별한 진돗개를 만났다고 했다. 그 개는 마치 사람처럼 이해력이 뛰어났고 영혼이 깃든 듯한 눈빛을 가졌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개가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했다는 대목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큰 고민이 있었고 그 개는 마치 수호신처럼 아버지 곁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를 영혼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니, 말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지우는 범을 바라보았다. 범은 평화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호두의 물그릇을 찾아낸 것, 밤마다의 실종, 그리고 은지 할머니를 향한 특별한 애정까지. 산장의 구석에는 낡은 담요와 물그릇이 있었다. 범은 그곳으로 걸어가 누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지우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범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일기에 나온 바로 그 영혼의 수호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범의 존재가 그들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를. 그날 저녁, 부산의 하늘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기상청의 폭우 경보가 울렸지만 실제로 닥친 폭풍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은지 할머니의 한옥은 비바람에 흔들렸고 오래된 기와가 한 장 두 장 떨어지기 시작했다. 범은 평소와 다르게 초조한 듯 집 안을 서성였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했다. 은지 할머니는 범의 불안한 모습에 마음이 쓰였다. 창밖으로는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범은 즉시 은지 할머니의 팔을 물어당겼다. 그의 행동은 다급했지만 조심스러웠다. 할머니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범아, 어디로 가자는 거니? 은지 할머니가 묻기도 전에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범의 직감은 정확했다. 그는 은지 할머니를 정원 끝에 있는 창고로 안내했다. 그곳은 견고한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 안전했다.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폭우가 더욱 거세졌다. 범은 은지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의 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범의 젖은 털을 쓰다듬었다. 내가 없었다면? 은지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우가 창고에 도착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우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리고 범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지우는 산장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를 떠올렸다. 폭풍우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 사람은 창고에서 밤을 보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산장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대해, 그리고 20년 전의 신비로운 진돗개에 대해. 은지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단다. 범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그 눈빛이 너무나 특별했거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비바람은 잦아들었다. 창고 안에서는 작은 촛불이 깜빡였다. 그 불빛 속에서 범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지우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진정한 수호신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폭풍우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하늘은 맑았다. 이웃들이 하나둘 은지 할머니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파손된 지붕을 고치고 빗물에 젖은 물건들을 말리는 것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범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떤 이는 폭풍우가 치기 전부터 범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범이 다른 집의 주민들에게도 위험을 알렸다고 했다. 마을 전체가 범의 존재에 대해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마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은지 할머니의 집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복구되었고 범에 대한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우가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장이 가져온 새로운 이야기였다. 지우는 어느 조용한 저녁, 어머니와 함께 일기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범은 그들 곁에 앉아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처럼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대현 씨의 삶이 조금씩 드러났다. 여보, 오늘도 그 진돗개를 만났소. 그의 눈빛은 마치 천년을 산 것처럼 깊어. 내가 힘들 때마다 그가 나타나 내 곁을 지켜주었지. 나는 그를 단순한 개가 아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믿게 되었소. 은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이 혼자 간직했던 비밀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다. 일기장에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대현 씨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그 신비로운 진돗개가 나타나 길을 안내했다는 것, 그리고 그 개는 항상 가장 필요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지막 장의 기록이었다.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마도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함없을 것이다. 지우는 범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일기장에 묘사한 것과 같은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은지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뻗어 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전부터 마을을 서성이던 낯선 남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마치 자신이 찾던 것이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범은 평소와 다름없이 은지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범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그를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불렀고 어르신들은 그를 볼 때마다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범의 존재는 마을 전체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되었다. 지우는 병원 일정을 조정하여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범의 등장 이후 은지 할머니의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특히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해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범은 언제나 은지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마치 오래된 가족의 일원처럼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그들 가족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 특별한 인연이 되어 있었다. 부산의 겨울이 찾아왔다. 올해는 유난히 추웠고 기상청은 50년 만에 폭설을 예고했다. 범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은지 할머니의 집 주변을 살폈다. 마치 다가올 시련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보대로 폭설이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도로는 막히고 전기가 끊겼다. 하지만 범의 지혜로운 인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는 폭설이 오기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은지 할머니의 집은 마을의 피난처가 되었다. 오래된 한옥의 아궁이는 여전히 건재했고 장작도 충분했다. 범은 눈보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변 집들을 다니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은지 할머니의 집으로 안내했다. 우리 범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다. 모두가 따뜻한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범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범이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또 어떤 이는 범이 무거운 연탄을 나르는 것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우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범은 분명 아버지의 일기에 나온 그 수호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들 가족만이 아닌 마을 전체의 수호신이 되어 있었다.
폭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범의 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은지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범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사랑과 보호의 화신이라는 것을. 눈보라가 잠잠해질 무렵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웃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정이 마을 전체를 감쌌다. 범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은지 할머니의 기억력은 날로 좋아졌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호전을 보였다. 지우는 이것 역시 범의 신비로운 힘이라고 믿었다. 매일 밤 범과 함께하는 산책은 은지 할머니에게 최고의 치료제가 되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범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웠다.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새겨진 그 비석 앞에서 범은 평화로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은지 할머니와 지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기적은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개와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범은 여전히 밤이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아침이면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범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은지 할머니와 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이 찾아오며 그 기적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로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이야기 끝.